자, 오늘도 월간 테스트 설명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 B가 14래요. 자, 여기가 14라고 주어졌고 여기에서 M은 A, B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중점이니까 여기 지금 A부터 M까지의 길은 무조건 7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 자, 2번은 각 X의 크기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막꼭지각 이용할 건데요. 우리 막꼭지각을 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죠. 그래서 저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X 더하기 90도죠. 이게 125다 하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90을 빼버리면 되니까 35도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바로 가볼게요.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면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 자,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선이 쭉 움직이면 우리 그게 면이 된다라고 했어요. 니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점선면을 기본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하겠다. 그쵸? 점하고 선하고 면. 이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거. 니은 디귿. 답은 4번.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에서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두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선분입니다. 우리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3개 배웠는데 거기에서 선분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잘 보이게 A, B를 잇는 선분, B, C를 잇는 선분, 그리고 A, C를 잇는 선분 이렇게 3가지밖에 없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번 가볼게요. 5번에서는 우리 각이 B가 나오는데 1대 2대 6이래요. 1대 2대 6. 그럼 우리 여기서 비례배분을 쓸 건데 그 중에서 Y각이 궁금하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6분의 그 중에 2인 구간이 궁금해. 그런데 우리 X, Y, Z를 다 더하면 180도니까 그 중에서 우린 180도에서 이만큼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9분의 2 곱하기 180. 약분 해주시면 9, 28. 그럼 답은 40도가 되겠죠. Y의 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번에 A, B, C를 모두 지나는 직선의 개수. 자,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애들이 그냥 이 글만 읽고 A, B, C를 모두 지나는 해서 모두를 빼먹고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 모두를 빼먹고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 3번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게 아니라 이 3점을 다 지나야 된대요. 그러한 직선은 존재하지 않겠죠. 꺾여야 되잖아요. 이거 곡선이 생기겠죠. 직선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A, B, C를 모두 지나는 직선은 없습니다. 여기 함정 문제였어요.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에서는 A, B, B, C를 중점. 자, A, B와 B, C의 중점을 M과 N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중점은 여기잖아요. BN. 우리 BN 같은 경우는 얼마겠어요? 4의 절반. 그럼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만큼은 이미 4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8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절반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MN의 길이니까 MN의 길이는 이 둘을 더한 각. 그래서 6이 되겠죠. 답은 3번 고르셔야 돼요.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에서도 마찬가지 X와 Y 하나씩의 각의 합을 구하래요. X와 Y는 각각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X, 2Y의 합은 180 평각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전체에 2로 나누시면 X 더하기 Y는 90.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90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9번 가볼게요. 자, 9번에서는 차근차근 이 3등분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일단 AP, P는 여기 중간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같겠죠. 자, AM부터 해보래요. 자, A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그게 전체의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게 3개 있으면 AB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1번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AP. 자, AP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NB의 2분의 1이다.
오, 맞는 말이죠? 여기 또 딱 요만큼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A부터 N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게 AB. A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N은 3번. AN은 하고 3을 넘겨버려. 그럼 3분의 2 AB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B에서 이만큼 2칸을 차지하는 거죠? 3칸 중에서 2칸을 차지하는 게 바로 AN이 맞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에서는 자, AN. 이번에도 AN이네요. 자, 여기 이만큼 2칸. AN은 PM. 자, PM은 여기 있어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이게 3개 있으면 AN일까요? 보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3이 아니라 4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5번 한번 봐볼까요? 5번을 A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이죠. 이게 MB가 여기 있네요. 자, 2개 있어야 MB가 되겠죠? 이거 맞는 거네요. 이건 맞는 거. 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에서 자, 5개의 직선이 있었어요. 5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각, 자, 모두 몇 쌍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쌤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제가 이걸 A, B, C, D, E.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5개의 줄이 생기거든요. 막꼭지각은 뭐냐면 이렇게 두 선이 생길 때 나오는 요걸 우리 막꼭지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길 때 막꼭지각은 무조건 2쌍이 생겨요. 이렇게 2쌍.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A, B라고 하겠다. 이렇게 짝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서 나오는 막꼭지각은 2쌍. 그래서 2배를 하시면 돼요. 한번 이걸 근데 일일이 그리시면 너무너무 저는 헷갈려서 저는 안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A와 B가 만났을 때 생기는 막꼭지각. 이런 식으로 AB, AC, AD, A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쌍으로 써볼게요. A, C가 만날 수 있고 A, D가 만날 수 있고 A, E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A가 만날 수 있는 거 끝. 그 다음에 다시 또 B하고 C, B하고 D, B하고 E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B하고 C, B하고 D, B하고 E. 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만날 수 있는 거 가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2가지죠. C하고 D, 그리고 C하고 E. 자, 마지막 D는 E랑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D하고 E 이렇게 만날 겁니다. 자, 근데 쌤이 뭐라 그랬냐면 두 직선이 만날 때 무조건 막꼭지각은 2쌍이 생긴다고 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순서쌍은 10개가 생겼고요. 이때 곱하기 2를 하셔서 총 20쌍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된다. 자, 11번. 자, 11번부터는 1학기 내용이 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A 더하기 3B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 그대로 A 자리에다가 자, A 더하기 2B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다음에 B 자리에다가 3A-B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3, 3은 9A-3B. 자,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10A 남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어려운 거 아니시죠? 자, 12번에 어떤 수의 5배에서 7을 뺀 수가 8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 어떤 수 모르니까 x라고 될 겁니다. 자, x 어떤 수에서 5배 항수에서 7을 뺀 것은 8과 같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바꾸시고 5x는 8 더하기 7. 자, 5x는 15가 나오겠죠? x는 3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넘어가서 13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정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이 식은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요? 바로 반비례가 되겠죠. 자, 반비례니까 우리 정비례인 그래프가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어서 그냥 바로 2, 3, 4번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5번인데 자, 보니까 심지어 음수예요. 우리 음수는 2, 4,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1번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하고 간단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하는 게 맞아요. 3,-1 있죠. 이거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분의 3이다. x에 딱 3을 넣었죠? 자, 됐어요. 3분의 3이다. 어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거예요. 14번 가볼게요. 자, 14번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사실은 밀어버리시면 돼요. 이 꽃밭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꽃밭을 길을 없애고 싹 밀어버리면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몰릴 거예요.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딱 모으면 그러면 이 흰 부분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그리고 여기가 꽃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모아놓은 여기가 꽃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는 여기가 15였고요. 여기가 21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A가 2개 있어요? 그럼 여기 2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 15-2A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 무려 3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러면 21에서 9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21에서 9를 빼면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둘의 A를 사용한 식을 쓰자라고 했네요. 네, 화단의 넓이. 그러면 다 했네요. 12 그리고 15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전개 한번 하셔야겠죠? 12와 15를 곱하시면 180이 되고요. 마이너스 24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을 4번이 나오네요. 자,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은 우리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식으로 한번 세워보라는 거겠죠? 자, 현지는 수학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를 4점짜리 문제보다 4문제를 더 맞춰서 점수가 47점이다 라고 했어요. 3점짜리 문제가 몇 개 맞췄냐 라고 했어요. 자, 3점짜리 우리 3점짜리를 x라고 둘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점짜리는 우리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x개예요. x개. 그러면 4문제를 4점짜리 문제보다 4문제를 더 맞췄다. 그럼 4점짜리 4문제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x-4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x가 되겠죠. 점수는 3점짜리를 x개 했으니까 4점짜리는 4 하시고 x-4 이런 식으로. 그게 47점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끝났죠? 이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푸시면 3x 플러스 4x 마이너스 4, 4, 16은 47이다. 자, 그러면 7x는 47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러면 7x는 63 나왔죠? x는 7, 9, 63 그래서 9개를 맞췄네요. 답은 5번.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 우리 다분면 위에서의 점인데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하셔야겠죠. 자, A, B가 0보다 작대요. A와 B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A와 B를 뺐더니 0보다 크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버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A와 B는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 자, 결론 A는 양수라는 뜻이고요. B는 음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이 몇 사분면이냐 라고 했어요.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b인데 b 자체가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기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는 우리 어디예요? 1, 2, 3, 4일 때 바로 1, 4분면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에 4,0. 자, 문제에서 y는 ax 정비례네요. 그래프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p의 좌표가 4,0이다. 자, 여기네요. 4,0. 그리고 QOP의 넓이가 24다. 여기가 24래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되면 사실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밑변이 4고요. 그리고 높이를 몰라요.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이게 24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아하, 우리 높이 구해낼 수 있겠죠. 10이라는 거. 여기가 10이구나를 알아낸 거예요. 그럼 우리 Q의 좌표가 나온 거예요. Q의 좌표는 4,12구나가 나온 거야. 여기가 4,12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우리 A를 구하는 건데 우린 이걸 바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대입 한번 해볼까요? 12, 네, 4A가 되고요. 그래서 A는 4, 3, 12.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8번 가볼까요? 자, 18번에 정비례, 반비례 다 같이 나왔어요. 자, 완벽하게 나온 것은 정비례네요. 우리 반비례를 몰라요. 반비례 A가 있고요. 그리고 반비례를 지나는 이 Y좌표 B, 이 두 개를 구하는 거네.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하시냐면 완벽하게 나온 정비례를 이용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좌표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위를 우리 반비례도 지나가요. 이 점을. 자, 이 점을 찾으려면 일단은 얘가 Y 값이죠? 자, 여기 모르니까 저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네모, 5. 아, 여기에 대입 가능하구나. 대입 한번 해볼게요. 5는 4분의 5 네모. 자, 우리 네모 구할 수 있겠어요. 네모 같은 경우는 넘기면 자, 5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4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점의 좌표는 우리 다시 지워서 쓰시면 여기는 4,5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4,5니까 우리 4,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가 나올 거예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5는 4분의 A다. 아하, A는 20이구나. 자,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면 식 다시 완성 가능하죠. Y는 X분의 20이다. 자, 그리고 또 뭐 할 거냐면 X가 10일 때 그때 B 값이 궁금하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0,B를 다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대입해 볼게요. B는 하고 X에다가 10 넣으시면 이렇게. 아, B는 2구나. 그래서 A와 B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A와 B의 합을 궁금해한 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22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19번.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죠?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n은 홀수이고, 자,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겠죠? 아,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i는 홀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짝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살리고 3x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원래 있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플러스 1이니까 의미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안 쓰고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20번 가볼게요. 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에서도 어느 입학시험에서 지원자 남녀의 비는 4대3 그리고 합격자 남녀의 비는 7대5. 자, 합격자에 대한 남녀의 비가 나왔고요. 불합격자는 1대1이래요. 자, 요거 구분해서 볼 건데
자, 이때 합격자의 수를 알려줬어요. 자, 합격자의 수가 180명이다 라고 했어. 그럼 남자의 합격자 수와 여자의 합격자 수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여자의 합격자 수. 자,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가 180인데 그 중에서 비례배분 쓰겠습니다. 남녀를 더하세요. 7 더하기 5. 그 중에서 남자니까 7만큼이겠죠. 자, 그리고 살짝 옆으로 이동 좀 해줄게요. 구분 잘 되게. 자, 그리고 여자의 합격자 수 똑같아요. 180 곱하기 7 더하기 5에 5만큼이겠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분모가 12죠. 그럼 180 곱하기 12분의 7, 얘는 105. 그래서 남자의 합격자 수는 105고요. 사실 이거 계산하셔도 되는데 여자의 합격자 수는 180에서 105를 빼셔도 나와요. 그래도 한번 예쁘게는 써줄게요. 이러면 75. 자, 여자와 남자의 합격자 수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합격자 남녀의 비가 1대1이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 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 전체 수를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가 이제 4대3인 거잖아요. 남자가 4, 여자가 3 이라고 했을 때 얘를 4x 대 3x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전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자의 전체. 그러면 힌트는 불합격자 수가 1대1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남자의 전체에서 남자의 불합격. 자, 남자의 불합격은 이렇게 표현해요. 4x에서 105를 뺀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전체가 4x고요. 이게 전체. 그리고 이게 합격자 수예요. 합격자 수. 그러면 남자의 불합격자 수가 나오죠. 그럼 딱 똑같이 여자의 불합격자 수는 3x. 자, 이게 전체예요. 3x에서 75를 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리고 여기가 합격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잘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서로 1대1이래요. 그러니까 1대1은 무슨 말?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4x 105는 3x 75와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x는 하고 정리를 하시면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지원자 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남자는 4x, 여자는 3x. 그러니까 이들을 합한 건 7x죠. 결국에 전체 지원자 수는 7x고요. 거기에서 7 곱하기 30해서 210명이 최종 답인 거예요. 자, 답으로 30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린 전체 지원자 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1번 한번 볼게요. 자, 21번에서는 수지와 태희는 쿠키를 합쳐서 51개 가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수지가 태희에게 12개를 주었더니 수지가 가진 쿠키의 개수가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태희가 궁금해요. 자, 그러면 우리 태희의 쿠키 개수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지의 쿠키 개수는 51 빼기 x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풀 건데 수지가 뭐라고 했냐면 12개를 태희한테 줘버렸대요. 수지는 51 빼기 x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여기에서 12개를 줬어요. 누구한테? 태희에게. 태희는 x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태희는 12개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됐더니 자, 태희가 가진 쿠키의 개수의 2분의 1배가 됐다라고 했어요. 태희가 가진, 여기가 태희거든요. 것의 2분의 1이 됐다. 지금 현재 여기가 수지, 여기가 수지고요. 잘못했어요. 여기가 태희죠. 여기가 태희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자, 식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전체 지금 정리 한번 살짝 해보면 자, 마이너스 12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2분의 1이 너무 보기 싫죠.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곱할 건데 일단 51이랑 마이너스 12 계산하시면 39 마이너스 x는 2분의 1 x 플러스 12 하시면 되겠죠? 자, 2를 싹 곱할게요. 그러면 78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10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3x 넘겨버려야지. 12는 이쪽으로 넘기시면 66이 되겠죠? x는 22. 그래서 태희가 가지고 있는 쿠키 개수는 22개입니다. 자, 2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22번에 y는 x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1, 3, 4 구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갖는다 까지 했으면 우리는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x는 4일 때 그리고 x는 4일 때 y값과 x는 6일 때 y값의 차가 8이래요. 자, 그러면 x가 4일 때, 자, x가 4일 때 y값, y는 4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x가 6일 때 y값, y는 6분의 a가 되겠죠. 자, 이때 차가 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a가 지금 현재 1과 3을 지나니까 a는 양수예요. a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자, 큰 거는 당연히 4분의 a가 되겠죠. 4분의 a에서 6분의 a를 뺀 거. 이것의 차가 8이다 이렇게 하고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12를 곱해주면 좋겠죠? 자, 12 곱해주시면 자, 3a 마이너스 2a. 자, 12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죠? 96이 되겠네요. 아하, a는 96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은 완성됐어요. 식은 y는 x분의 96이다 해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3일 때 y값이 궁금해 라고 했어요. 끝까지 푸셔야 돼요. 그래서 x가 3일 때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돼요. 96.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정리하시면 약분하면 32가 되겠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23번 가볼게요. 자, 23번에 절대값 a와 b를 각각 더했더니 3이 되었다. 그때 a, b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때 이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면 다 양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것의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절대값 a가 0인 것과 절대값 b가 3인 것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0,3 가능, 0,-3 가능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는 두 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1인 경우. 그래요. 그러면 절대값 b는 무조건 2가 되어야겠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거 양수보다 작으니 1,2 가능하고요. 1, 마이너스 2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2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능하겠죠. 총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죠? 자, 절대값 a가 2가 되는 경우와 절대값 b가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이 되고 2,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1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도 4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은 우리 절대값 a가 3이 되는 경우와 절대값 b가 0이 되는 경우 이번에도 우리가 3,0 그리고 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이들을 다 더하시면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하시면 총 1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a 이상 b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의 배수이면서 2와 5의 배수이면서 일단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 뭐죠? 10의 배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의 배수는 또 아니래요.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의 배수, 10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30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의 배수는 맞고요. 30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해석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볼 건데 보세요. 그럼 얘는 여기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0부터 b까지
자, 120부터 b까지는 그 개수가 100개 있었대요. 엄청 큰 수겠죠, b가.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1부터 그 엄청난 수 b까지요. 근데 우리 지금 b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때 그냥 그 값을 구하래요. a와 b를 각각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봐요. n 1,b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이 힌트를 왜 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쓸 겁니다. 1에서 119까지 의 수, 자연수의 개수에다가 다시 이어서 120부터 b까지의 개수. 자, 이 둘을 더한 게 결국에 뭐와 같다? 1부터 b까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만 따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1부터 119 사이, 자, n의 1부터 119 사이에서 10의 배수이면서 30의 배수는 아닌 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119까지 10의 배수는 11개 있죠. 10의 배수. 그리고 30의 배수. 3, 3은 9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그 3개를 빼버리시면 돼요. 아, 그래서 얘는 8개구나를 알아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8에서 더하기, 우리 지금 여기는 이수는 이미 나와 있죠? 10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108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면 실제 계산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오늘도 월간 수고 많으셨어요.